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노년기 식습관만을 연구해 온 의사 정연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건강에 탈을 쓰고 천천히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그 믿음 자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이 모두 건강식일까요?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고 같은 음식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과일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매주 이런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 병원에서 60대 이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느낍니다.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신 분이 당뇨와 지방간으로 쓰러지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식탁 위엔 늘 좋다고 들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과일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함정이에요.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엔 혈당이 쉽게 오르고 몸이 그걸 처리하지 못합니다. 식후에 바나나 한 개 드시면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이 생깁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 생기는 피로감, 손떨림, 어지럼증,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젊을 땐 좋은 성분이지만 나이 들수록 콩팥이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해서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합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위험이 몇 배로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던 박상도 어르신 19세셨죠. 평생 농사만 지으시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아침 드시던 바나나 2개. 박사님, 평생 내 몸 위에 챙겨 먹은 게 그 바나나인데 그게 독이었다니 억울합니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약물 치료 후 바나나를 끊으니 심장 기능이 서서히 돌아왔지만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새콤달콤하고 손이 자꾸 가죠. 그런데 포도는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됩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그 당분이 몸 안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관절에 쌓입니다. 통풍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죠? 발가락이 불에 데인 듯 아픈 병이에요. 대부분 고기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달콤한 과일이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포항의 한은수 선장님 67세셨는데 통풍 때문에 몇 달 동안 배를 못 타셨습니다. 하루 한 송이 포도 드시던 습관이 문제였어요. 생선만 먹는데 왜 제가 통풍입니까? 하시던 그분도 포도를 끊고 2달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까요. 시니어분들, 달콤한 간식이 먹고 싶을 땐 포도 대신 블루베리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여름철 복병 수박입니다. 더운 날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최고죠. 그런데 수박의 단맛, 그게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교활한 당이에요. 밥이나 빵에 포도당은 몸 전체가 나눠 쓰지만 과당은 곧장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 그걸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을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게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희옥 어머님, 가족들이 남긴 수박 반 통을 혼자 드셨다가
밤새 구토와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냥 과일이잖아요. 하시던 어머님은 그날 이후 수박을 무서워하세요. 과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수박 주스, 과일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싶게 만드는 게 과당의 덫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도대체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바로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독이 되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몸을 살리는 보약 과일도 있습니다. 그 과일들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제가 시니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식습관 비밀들을 나눠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보약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이합니다. 단맛이 거의 없고 지방이 많죠. 그런데 그 지방이 아주 착한 지방입니다. 피를 끈적이게 만드는 나쁜 기름을 녹여 없애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관리도 쉬워집니다. 제가 진료한 김정호 선생님 65세셨는데 약을 드셔도 혈압이 안 잡혔어요. 제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드셔보시라 했습니다. 석 달 뒤 오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30 줄었어요. 약보다 낫네요 하시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것, 손에 드는 것부터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과일만 줄여도 여러분의 몸은 바로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식후 졸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아보카도처럼 몸을 젊게 만드는 보약 과일 3가지를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식탁 위 과일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보약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뇌를 깨우는 보라빛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죠.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치매 시작인가 하시며 불안해하시는데 그럴 때 꼭 추천드리는 과일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고 뇌신경의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전선이 낡아가고 있을 때 새 전선을 갈아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60대 이상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상담하셨던 70세 장정숙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브레인 포그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머릿속이 늘 뿌옇고 집중이 안 돼서 책도 읽기 힘들다고 하셨죠. 제가 냉동 블루베리를 아침마다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달이 지나고 오셨을 때 어머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처럼 책이 들어오고 친구들과 대화도 즐거워졌어요. 그 말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한 숟가락의 블루베리로 뇌의 안개를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저는 키위를 면역력의 녹색 갑오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키위 한 알에는 하루 필요 비타민C의 2배가 들어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약해져서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폐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위는 이 면역군대를 훈련시키는 훈련교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63세 이경진 사장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올해도 또 걸렸네요 하셨죠. 제가 키위를 매일 하나씩 껍질째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해 겨울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웃으며 오셨어요. 박사님, 올해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약도 안 먹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키위의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면역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일. 제가 아끼는 비밀 무기입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인슐린 펌프라고 불러도 될 만큼 대단한 과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걸 조절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몽의 쌉쌀한 성분, 나린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쉽게 말해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도 혈당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약의 농도를 높여서 어지럼증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나이 들어 과일을 먹을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보다 시기입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아침 공복에 드세요. 그래야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 방해 없이 흡수됩니다. 둘째, 섞어 먹지 말기. 과일은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우유나 빵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과일에는 천연 효소가 많은데 밀가루나 유제 그걸 방해하거든요. 셋째, 하루 한두 가지로 충분히. 여러 과일을 한 번에 먹는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이 과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뭘 바꿔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니까요. 구독 눌러두시면 제가 매주 여러분과 함께 식습관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변화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는 걸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과일이에요. 여러분이 과일을 바꾸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과일 중독자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허기지잖아요. 그럴 때 과일은 죄책감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과, 수박, 포도.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니 어느 날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혈당이 당뇨 직전,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사인 제가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과일을 먹어보고 수치 변화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데이터를 쌓고 깨달았습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달 후에는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저는 63이지만 때보다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라올 그 한 조각 과일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매일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독이 되는 과일은 서랍에 넣어두시고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을 가까이 두세요. 내일 아침엔 커피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그리고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땐 키위를 선택하세요. 몸이 바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권해온 작은 실천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3일 약속입니다. 단 3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단 음료를 완전히 끊어보세요. 처음 이틀은 힘들 겁니다. 단맛이 당기고 입이 심심하고 머리까지 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혀의 미각세포가 깨어나고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 한 알이 이전보다 훨씬 달게 느껴지고 키위의 상큼함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진짜 맛을 잊고 살았구나. 바로 그때가 여러분 몸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단 것을 참기 힘든 순간이 올 때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의외로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보약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냉장고 안에 가짜 간식을 진짜 간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약에 의존하며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과일 하나, 한 숟가락의 선택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변화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어떤 분은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 병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용기가 여러분의 몸을 살립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가면 멀고 함께 가면 쉽다는 거예요. 구독하시면 저는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을 겁니다. 시니어 건강식, 혈관 관리, 운동법, 수면 습관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제 잠깐 제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교사인 저희 언니는 자신의 몸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지방간, 극심한 피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도 생기고 몸이 버티고 버티다 병이 나버린 거죠. 그때 저희 언니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우울감도 자주 생기고 수액을 맞는 날도 반복되니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공부하자. 우리 언니의 몸을 내가 고쳐보자. 그 후 저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먼저는 식단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보카도를, 점심엔 블루베리를, 저녁엔 키위를 먹게 했어요. 3개월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엔 지방간이 사라졌습니다. 병치레를 자주 하던 사람이 건강해진 검사 결과를 자꾸 들어서인지 면역력도 점점 좋아지면서 생기가 나더니 점점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저는 저희 언니의 상태로 증명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당신의 젊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젊음은 혈관 안에 있습니다. 피가 맑으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70세든 몸이 바뀌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저도 3일 약속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중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그 방향을 찾으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여러분이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과일 하나를 바꾸면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식탁 위의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는 의학 박사 정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